오징어 어획량이 올해 3만 8천 톤에 그쳐 6년 전에 비해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시 컨벤션 등을 포괄하는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포럼이 경주 하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동해안 어민들이 오늘 포항 송도에서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을 비판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이 동해안 북한 해역까지 넘어와 싹쓸이 조업을 계속한 결과 이제는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앞바다에 중국 어선 170여 척이 새까맣게 몰려와 닷을 내리고 정박해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남하하는 오징어 등을 가로채 싹쓸이하는 건데 어민들은 이 때문에 해마다 동해안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쌍거리 그물 폭이 100m입니다. 그 쌍거리 그물을 2천여 척이 조업을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역으로 해역으로 올 수 있는 고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연근의 오징어 생산량은 2014년 16만 3천 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들어 3만 8천 톤까지 4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 결과 오징어 산지 가격도 2014년 2,440원에서 올해 최고 7,750원까지 3배 이상 급등하는 등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수천여 척의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의 조업권을 얻어 우리 해역으로 몰려와 대규모 조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어선이 들어가는 거를 입어를 북한 수역 입어를 못 받아가는 배들은 철도 체맥에 그걸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뭔가이고 만들어야지. 또 대북 제재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수역 조업권 매매는 금지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이들 불법 어획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어선이 실효적 제재를 위해 북한 수역 입어 어획물에 대한 수입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라. 3일 개최되는 한중 어업 협상을 앞두고 열린 이번 집회에서 어민들은 정부가 동해안 해상 자원과 생존권을 지키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융합한 산업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주 지역 마이스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 전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전시 회의 시설인 화백 컨벤션 센터 하이코를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마이스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만남과 교류가 기본인 산업 특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국내에서 예정된 전시회 65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0여 건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매출 피해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위기를 맞아 마이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경주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마이스 산업의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 전략으로 일회성 경제적 효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보 공유와 사회 혁신으로 연결시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앞으로는 참가자들이 와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사회 혁신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미디어 기능으로서의 마이스 영역으로의 확대가 앞으로 새로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또 마이스 산업의 추세가 세계화에서 지역화,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온오프 동반 라인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은 코로나 방역 강국인 한국의 경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점점 더 해외가 아니라 국내로 지역으로 행사가 개최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행사를 개최하면 안전하게 행사를 개최할 수 있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경주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의 관련 업체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 이후 마이스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전국 원자력발전소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퍼스트키퍼스 노조가 임단협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일부 업무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소속 퍼스트키퍼스 조합원 800여 명은 오는 4일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의 화장실 청소 업무를 무기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거부 대상 시설은 한수원 본사와 각 발전소, 홍보관, 영빈관, 인재개발원과 한수원 직원 사택, 사옥 등입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말 사측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합의서 이행과 임단협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경고파업과 퇴근 거부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긴급의료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긴급의료지원단은 간호사 34명과 간호조무사 56명 등 103명으로 구성돼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과 통합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사기관 6곳, 호흡기 클리닉 2곳, 격리병상 3곳을 확보해 운영 중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은데요.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아봅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고3 교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수생보다 절대적인 수업량이 적어 그 어느 해보다 고3 학생들이 불리한 상황. 성큼 다가온 수능에 시시때때로 불안감이 밀려오지만 차근차근 마무리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밀도 있는 공부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어려운 문제나 이런 해결하는 방법들을 익혔다면은 이제 빈 곳을 메우는 공부 방식이 남은 30일 동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유형이 다른 만큼 자신의 목표에 맞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 실전 모의고사 중심으로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 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기본 개념 정리보다는 지금까지 오답 노트 정리가 되어 있다면 거꾸로 개념을 한번 확인해보고 앞서 마찬가지로 수능 실습에 맞춰놓고 실전을 준비해 보도록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만큼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수능 문제가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중시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기본을 다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달만이라도 스마트폰을 가급적 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숙면을 방해하는 습관은 수능 전까지만이라도 참아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안은 일본 오사카 지역의 통합 구상안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틈나는 대로 오사카의 통합 노력을 소개하곤 했는데요. 어제 오사카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이 통합안이 부결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오사카시와 오사카부를 합쳐서 오사카도를 만드는 통합안이 오사카 주민투표에서 반대 50.6%, 찬성 49.4%,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5년 전에 이은 두 번째 부결에 통합을 주도했던 오사카 시장은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사카 통합안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참고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철우 지사는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오사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11월 1일 날 투표를 합니다. 주민투표를.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경과 오사카가 같이 대등한 이치가 간다. 지금 동경이 1극으로 가니까 오사카도 합체가 해보자. 대구 경북 통합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오사카 통합안이 오히려 좌초되면서 대구 경북 통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밋빛 통합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오사카 주민들은 통합에 따른 예산 삭감과 복지 축소를 더 크게 우려한 건데 대구 경북 통합 역시 예산과 재정에서 실익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사카 통합안은 오사카시를 폐지하는 파격적인 구상인 반면 대구 경북 통합은 기존 행정 조직을 손대지 않아 비용 절감의 효과도 미미합니다. 결국 오사카의 실패가 대구 경북 통합 구상의 약점만 더 부각시킨 꼴이 된 셈입니다. 오사카시는 오사카 산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광역 통합이 아니죠.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을 통합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광역 통합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통합공론화위원회가 재검토 중인 대구 경북 통합 구상안에서 일단 오사카 사례의 비중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통합 단계별로 협의체가 꾸려지고 의회 동의 절차도 3번이나 거치는 등 오사카 정치권이 보여준 신중함과 절차적 합리성은 대구 경북의 통합 논의 과정이 본받을 점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방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재정특례 등 혜택을 부여해 지방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행정 전문가들은 현행 행정 시스템은 지역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 거점 도시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포항과 김해, 전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인 전국 16개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15일까지 포항 운하와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 등 3곳에서 수상 레포츠 무료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페달보트와 카약, 딩기 요트 등을 간단한 안전교육 후 즐길 수 있습니다. 포항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포항해양스포츠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1971년 지어진 노후 건물로 안전 D등급을 받은 바 있는 경주경찰서의 청사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3일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새청사 부지 일부에 대한 수용 재결 결정을 받았다며 올해 안으로 새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11월로 들어서면서 날이 더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내일부터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따스한 가을볕 아래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지만 해가 지자마자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내일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됐고요. 내일 아침에는 동해 중부 먼바다와 남부 먼바다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시속 30에서 50km, 순간적으로는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은 큰 폭우로 떨어지는 기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1도에서 12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울릉도 8도, 독도 1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0도, 독도 1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내일부터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3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계속해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체감상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6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지정된 정수님 명창 헌정 공연이 오는 5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정수님 명창 외에도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인 신형희 명창과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인 정경옥, 남상일 등 국악인들이 특별 출연해 우리 가락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포항 해경은 치어까지 잡을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영덕 축산선적 4톤급 자망어선 A호 선장 50대 B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포항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촘촘한 그물, 이른바 고대구리 그물 등의 불법 어구를 바다에 숨겨놓고 불법 조업을 해오다 지난달 14일 해경에 적발됐습니다.